어떤 여성들은 마주하기 싫어서 무슨 짓이든 할 정말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정교한 이야기를 지어내고 남성 전체를 비난하며 이 단순한 사실을 직면하느니 차라리 현실 자체를 다시 쓰려 할 것입니다. 이것은 노화에 관한 것도, 외모에 관한 것도, 심지어 혼자라는 사실 그 자체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그 무엇보다 두렵게 만드는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싱글인 이유는 남자가 아니고, 사회도 아니고, 상황도 아닌 바로 그들 자신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진실이 그토록 파괴적인지, 그리고 왜 이 진실을 회피하는 것이 영원한 고독을 보장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과 사적인 현실 사이의 간극은 엄청납니다. 겉으로는 나만의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어. 난 남자가 필요 없어 같은 게시물을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사적인 공간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저는 왜 아무도 자기를 원하지 않는지 궁금해하며 울다 지쳐 잠드는 여성들, 오지 않는 메시지를 기다리며 강박적으로 전화기를 확인하는 여성들, 실제로는 고독이 그녀들을 삼키고 있음에도 마치 본인이 고독을 선택한 척하는 여성들을 상담합니다. 성공한 38세 변호사 이레인은 여성의 임파워먼트와 독립에 대해 끊임없이 포스팅합니다. 하지만 상담 세션에서 그녀는 지난 2년 동안 누구에게도 안겨본 적이 없으며 18개월 동안 제대로 된 데이트조차 해본 적이 없다고 인정합니다. 그녀는 결혼식에 혼자 갔다가 커플들이 춤추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로워 일찍 자리를 뜹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해 보세요. 마치 영화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원치 않는 외로움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은 실제하며 짓누르는 듯합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의 그 침묵, 매일 밤 더 크게 느껴지는 빈 침대. 만약 당신이 사라진다면 누군가 알아차리기까지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는 깨달음. 당신이 집에 잘 도착했는지 확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어땠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과 함께하는 미래를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회는 이 고립을 화려하게 포장합니다. 모든 잡지, 모든 블로그, 모든 인플루언서는 여성들에게 싱글인 것이 힘을 가진 것이며 파트너를 필요로 하는 것은 나약함이고 사랑을 원하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으로는 죽어가면서도 겉으로는 잘 지내는 척하며 침묵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현재의 문화적 서사에 따르면 외로움을 인정하는 것은 곧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적 메시지는 여성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여성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부인합니다. 현대의 서사는 여성이 기본적으로 완벽하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그녀가 싱글이라면 그건 남자들이 충분히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힘들다면 그건 사회가 그녀를 실망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불행하다면 그건 다른 모든 사람의 잘못입니다. 이 보호막은 변화에 필요한 자기 성찰을 가로막습니다. 왜 아직 싱글인가요? 라는 금지된 질문은 분노를 유발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책임을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그녀가 바꿀 수 있는 무언가가 그녀가 하고 있거나 하지 않고 있는 행동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일 리 없습니다. 평생 그녀는 있는 그대로 완벽하며 어떤 남자라도 그녀를 갖는 건 행운이라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신 책임을 완전히 제거하는 인기 있는 설명들이 등장합니다. 관계는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해롭다. 정말입니까? 이혼의 70%는 누가 먼저 시작합니까? 양육권, 이자료, 자산은 누가 가져갑니까? 좋은 남자는 다 임자가 있다. 다른 여자들이 그들을 찾아낸 건 참 이상한 일이죠. 남자들은 내 성공에 위축된다. 당신의 성공 때문일까요? 아니면 성공에 대한 당신의 태도 때문일까요? 사회적으로 용인된 이런 설명들이 지속되는 이유는 그것이 사실이라서가 아니라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을 보호하고 고통스러운 자기 검열을 피하게 해주며 다른 결과를 기대하면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머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라고 묻는 것보다 남자는 다 쓰레기야 라고 말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잠깐 더 깊은 진실을 파헤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면 이런 불편하지만 중요한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저는 5년 동안 이 주문을 반복하던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내 박사 학위에 위축됐어. 내 연봉을 감당 못해. 내 독립성에 위협을 느껴. 그러다 그녀는 자신보다 학력도 낮고 연봉도 적지만 똑같이 독립적인 자신의 비서가 정말 괜찮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인지 부조화는 그녀를 거의 파괴할 뻔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 관계에서 역학은 실제로 여성에게 유리합니다. 대중적인 이야기와 달리 감정 노동, 남자들은 치료사가 되기를 기대받습니다. 가사 노동, 많은 남자가 동등하게 혹은 더 많이 합니다. 재정 기여, 여전히 남성이 압도적입니다. 법적 보호, 압도적으로 여성에게 유리합니다. 그런데도 관계가 여성에게 손해라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은 완벽하게 괜찮은 파트너들을 밀어냅니다. 어떤 여성들은 강하지만 유해하지 않은 남자를 원합니다. 성공했지만 항상 시간을 낼 수 있는 남자. 자신감 있지만 절대 논쟁적이지 않은 남자. 전통적이지만 페미니스트인 남자. 모든 비용을 지불하지만 통제하려 들지 않는 남자. 리드하지만 항상 그녀의 리드를 따르는 남자. 그들이 원하는 건 파트너가 아닙니다.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로봇입니다. 남성들의 피드백을 완전히 거부할 때 혼란은 커집니다. 남자가 말합니다. 그녀가 웨이터에게 무례해서 다시 전화하지 않았어요. 반응은? 그는 강한 여자를 감당 못했어. 남자가 말합니다. 그녀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해 보였어요. 반응은? 남자들은 여자의 감정을 두려워해. 모든 비판은 유용한 정보가 아니라 남성의 부적절함으로 재해석됩니다. 한 친구가 데이트 이야기를 해줬는데 여자가 2시간 동안 전 남친 욕을 하고 끊임없이 말을 끊고 저녁 내내 핸드폰만 봤다고 합니다. 그가 애프터 신청을 안 하자 그녀는 그가 자신의 자신감에 위축됐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는 그녀의 행동에 질린 거지만 그녀는 절대 알지 못할 겁니다. 진실은 금지되어 있으니까요. 남자들이 위축된다는 주장은 대부분의 경우 순수한 자기기만입니다. 남자들은 강한 여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성의 몸에 깃든 남성적 에너지에 끌리지 않을 뿐입니다. 성공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전투적인 태도를 피하는 겁니다. 독립성의 위협을 느끼는 게 아니라 자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온몸으로 내뿜는 사람과 함께할 이유를 못 찾는 겁니다. 장기적인 싱글 상태의 진짜 이유는 거의 항상 내부에 있습니다. 방치된 신체 건강, 해결되지 않은 정서적 불안정, 향수처럼 뿌리고 다니는 씁쓸한 태도, 변하지 않는 비현실적 기대, 치유되지 않은 과거의 트라우마, 개발되지 않은 사회적 기술. 하지만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인정하는 것은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것은 문화적으로 금기시되었습니다.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외모는 중요합니다. 단순히 체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일부지만요. 위생, 스타일, 노력, 자기관리. 저는 10년 동안 스타일을 업데이트하지 않고 남자들이 관심이 없는지 이해하는 여성들을 봅니다. 20kg이 쪘는데도 예전과 같은 관심을 기대하고 외모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최고의 매력을 요구합니다. 라이프 스타일 선택은 당신이 얼마나 매력적인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35세에 매주 주말마다 파티를 즐긴다. 적시노입니다. 요리 기술은 하나도 없는데 아내가 되길 기대한다. 문제입니다. 엄청난 빚이 있는데 부양해줄 남자를 원한다. 모순입니다. 집 청소도 못하는데 누군가와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한다.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이건 비난이 아닙니다. 관계 잠재력에 대한 논리적인 평가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나이는 상황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를 원하는 38세 여성은 28세 여성과 같지 않습니다. 가임기는 현실입니다.
가족을 원하는 남성들은 이것을 고려합니다. 잔인한 게 아니라 실용적인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소리내어 말하면 분노를 유발합니다. 이것은 받아들여야 할 불변의 진실이지 부정해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질의 남성을 밀어내는 습관과 행동들은 무시되거나 정당화됩니다. 소셜 미디어에서의 끊임없는 인정 욕구, 보험으로 남겨둔 남사친들, 여전히 주변을 맴도는 전 남친, 아인 문화로 위장된 알코올 문제, 열정으로 포장된 정서적 불안정성. 이런 패턴들은 관계의 실패를 보장하지만 이를 인식하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서적 불안정은 깊이로 재포장됩니다. 난 아주 예민해. 아니요. 당신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난 열정적이야. 아니요.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난 복잡해. 아니요. 당신은 피곤한 사람입니다. 남자들은 당신의 깊이를 피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기능 장애를 피하는 겁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으려면 문제를 인정해야 하므로 기능 장애는 계속됩니다. 규율의 부족은 모든 곳에서 드러납니다. 운동 루틴도 유지 못하면서 지속적인 사랑을 기대합니다. 우정도 유지 못하면서 평생의 파트너를 원합니다. 재정 관리도 못하면서 누군가와 부를 쌓고 싶어 합니다. 성질도 못 죽이면서 친밀한 신뢰를 원합니다. 한 분야의 규율은 다른 분야의 규율을 예측하게 하며 그 부재는 눈에 띕니다. 불쾌한 행동은 진정성으로 정당화됩니다. 무례한 건 진정한 게 아닙니다. 까다로운 건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게 아닙니다. 비판적인 건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전투적인 건 아무것도 참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진정성 있게 불쾌한 건 여전히 불쾌한 겁니다. 남자들은 당신의 진정성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행동을 거부하는 겁니다. 가족 문제는 일부 여성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이를 원하지 않는 건 괜찮지만 아이를 원하는 남자는 배제됩니다. 아이를 너무 급하게 원하면 절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 있다면 판단력 부족을 암시합니다. 35세에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은 모두의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가족 계획을 고려하며 여기서의 불일치는 관계를 빠르게 끝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요청은 남자를 위해 변하라는 말로 거부당하지만 이건 누군가를 위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선택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목표를 위해 자신을 개선합니다. 커리어를 위해 공부하고 스포츠를 위해 훈련하고 기술을 위해 연습합니다. 왜 관계를 위해 나아지는 것이 갑자기 모욕적인 일이 됩니까? 페미니스트 그룹들은 책임을 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만류합니다. 자기 개선에 대한 어떤 제안도 피해자 비난이 됩니다. 남성들의 어떤 피드백도 가스라이팅이나 조종이 됩니다. 어떤 전통적인 가치도 내재화된 여성 혐오가 됩니다. 이런 그룹들은 여성들을 비난과 분노의 사이클에 가두어 계속 싱글로 남게 만듭니다. 저는 한 무리의 친구들이 한 여성의 행복 가능성을 파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술을 조금 줄이는 게 좋겠다고 부드럽게 제안한 좋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가 통제적이고 그녀를 바꾸려 한다고 확신시켰습니다. 그녀는 그를 찾습니다. 5년 후 그녀는 여전히 싱글이고 여전히 술을 마시며 왜 그와 같은 남자를 만날 수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개인적인 책임은 영구적인 피해자 의식을 통해 회피됩니다. 네, 나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네, 사람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고통을 현재의 기능 장애에 대한 핑계로 쓰는 것은 파트너를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밀어냅니다. 남자는 재활센터가 아닙니다. 그들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치료 작업 없는 치료 언어, 현상이 만연해 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애착 유형, 트라우마 반응, 경계 같은 용어는 다 알지만 실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적 용어를 기능 장애를 고치는 대신 정당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불안형 애착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은 유독한 행동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없으며 그것을 고쳐야 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남자는 그들이 선택한 어떤 기준으로든 까다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과거 파트너의 수는 어떤 남자들에게 중요합니다. 정신건강 이력, 가족 배경, 직업적 안정성 모두 중요합니다. 이건 불공정한 판단이 아니라 평생의 관계를 위한 위험 평가입니다. 하지만 남자가 기준을 가질 수 있다고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분노를 유발합니다. 호환성은 여성들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신체적 매력, 성적 호환성, 가사 능력, 재정적 책임감, 정서적 안정성, 사회적 품위, 가족 계획, 가치관의 일치. 남자들은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을 평가하지만 오직 남자의 선택성만이 얕거나 잔인하다고 낙인 찍힙니다. 한 남자가 제게 아버지와 관계가 없는 여자와 데이트를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엄마와 끊임없이 싸웠고 형제들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는 패턴, 기능장애, 미래의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그가 헌신을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혼란이 두려웠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정당합니다. 남자들이 하는 라이프 스타일 평가는 철저합니다. 서비스직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는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녀의 친구들은 어떤가? 돈을 어떻게 쓰는가? 주거 공간은 어떤가? 이런 관찰은 미래 관계의 질을 예측하며 남자들은 분명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가치와 안정성은 남자가 성숙할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어린 남자들은 예쁘면 적신호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든 남자는 안 그렇습니다. 그들은 미모는 시들지만 광기는 영원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원하지 열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스릴이 아니라 안정성을 원합니다. 관리해야 할 프로젝트가 아니라 파트너를 원합니다. 하지만 불안정함을 보이는 여성들은 왜 성숙한 남자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변화를 통한 긍정적인 결과의 약속은 현실입니다. 저는 정직한 자기평가와 개선을 통해 연애 생활을 변화시킨 여성들을 보았습니다. 살을 빼고 파트너를 찾았고 정신 건강을 위해 노력하여 사랑을 찾았으며 여성성을 개발하여 남성성을 끌어당겼습니다. 태도를 바꾸니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문제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36세의 한 의뢰인은 수년 동안 좋은 남자가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분노 조절을 위한 치료를 받았고 15kg을 감량했으며 술을 끊고 넷플릭스 너머의 진짜 취미를 개발했습니다. 1년 안에 그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같은 도시, 같은 나이, 같은 데이트 풀이었습니다. 그녀가 달라지니 결과가 달라진 겁니다. 변화로 이끄는 자기 성찰 질문들. 나는 곁에 있기 즐거운 사람인가? 나는 나 자신과 데이트하고 싶은가? 내 존재 외에 내가 실제로 제공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치유하고 있는가? 피를 흘리고 있는가? 나는 가치를 더하는가? 아니면 빼내는가? 이런 질문들은 종종 불편한 대답을 드러내기에 고통스럽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규율의 향상, 운동 루틴, 재정 관리, 감정 조절, 시간 관리, 집안 관리, 사회적 기술.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파트너는 당신의 삶을 향상해야지 당신의 삶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해선 안 됩니다. 남자들이 찾는 정서적 성숙의 신호들. 싸우지 않고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무너지지 않고도 틀릴 수 있다. 통제하지 않고도 지지할 수 있다. 공격하지 않고도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다. 폭발하지 않고도 스트레스를 다룰 수 있다. 이런 기술들이 신체적 특징보다 관계의 생존 가능성을 더 크게 결정합니다. 양질의 파트너를 끌어당기는 더 건강한 습관들. 스크롤 내리는 대신 독서하기. 배달시키는 대신 요리하기. 핑계대는 대신 운동하기. 소비하는 대신 창조하기. 편안함에 머무는 대신 성장하기. 불평하는 대신 감사하기. 이런 변화는 자신에게 투자하는 사람이라는 신호이며 이는 기꺼이 그녀에게 투자할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현대적 메시지와 상관없이 통하는 전통적 가치들, 존중, 배려, 지지, 여성성, 품위, 충성심, 신중함. 이것들은 구시대적 개념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관계 강화제입니다. 하지만 어떤 여성들은 관계가 전쟁처럼 느껴지는지 이해하면서 이것들을 억압이라며 거부합니다. 거절을 예방하는 것은 정직한 변화를 통해 가능하며 그 효과는 놀랍습니다. 여성을 싱글로 머물게 하는 대부분의 요인은 수정 가능합니다. 체중, 태도, 행동, 습관, 기술, 사고방식 모두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의 영향조차 건강과 활력을 통해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현재 상태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일부 여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그녀들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남자는 파트너를 원합니다. 남자는 사랑을 원합니다. 하지만 가치를 빼내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를 더해주는 사람과 하길 원합니다. 혼란이 아니라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 비판이 아니라 지지를 제공하는 사람. 전쟁이 아니라 따뜻함을 주는 사람과 말이죠. 장기적인 싱글 상태에 대한 남성의 관점은 간단합니다. 만약 수년 동안 여러 남자가 헌신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면 공통 분모는 남자들이 아닙니다. 모든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모든 상사를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다른 결과를 얻기 위해 자기 성찰이 필수가 됩니다. 현대 페미니즘의 보호막은 여성이 이런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을 막습니다. 여성의 책임에 대한 어떤 암시도 공격받습니다. 남성의 어떤 기준도 악마화됩니다. 어떤 전통적 가치도 병적인 것으로 취급됩니다. 이 방패는 지지해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관계 성공에 필요한 성장을 방해합니다. 저는 이 메시지에 빠져 자신의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여성들을 상담합니다. 그들은 페미니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커리어를 우선시했고 독립성을 유지했고 절대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0세가 되었습니다. 싱글이고 아이도 없고 뭐가 잘못됐는지 궁금해합니다. 임파워먼트를 약속했던 이념이 고립을 안겨준 것입니다. 파괴적인 패턴을 강화하는 친구 그룹은 치명적입니다. 불행은 동료를 좋아합니다. 싱글 친구들은 나쁜 조언, 씁쓸한 관점, 지지를 가장한 방의 공작으로 서로를 싱글로 남게 합니다. 넌 그가 필요 없어는 넌 아무도 필요 없어가 되고 결국 난 왜 혼자일까로 끝납니다. 소셜 미디어의 환상은 모든 것을 악화시킵니다. 편집된 하이라이트와 당신의 실제 삶을 비교합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인정을 구합니다. 행복을 만드는 대신 행복을 연기합니다. 실제 발전을 등한시한 채 온라인 페르소나를 구축합니다. 디지털 투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건널 수 없게 됩니다. 데이트 앱은 무한한 선택지의 환상을 만들어 선택을 마비시켰습니다. 백마탄 왕자가 내일 스와이프 한 번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왜 자신을 위해 노력합니까? 다음 매칭 상대는 신경 안 쓸지도 모르는데 왜 문제를 해결합니까? 완벽한 사람이 스와이프 한 번 거리에 있을 수 있는데 왜 좋은 사람에게 안주합니까?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절대 오지 않고 좋은 사람은 시도를 멈춥니다. 현대 문화의 책임에 대한 알레르기는 성장을 막습니다. 모든 게 남 탓입니다. 모든 실패에는 외부의 범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실망에는 악당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장은 소유권을 필요로 합니다. 변화는 인정을 필요로 합니다. 개선은 현재 상태가 나아져야 한다는 인식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여성들은 이 진실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남자 탓, 상황 탓, 사회 탓, 타이밍 탓을 하며 몇 년을 보낸 후 갑자기 명료함이 찾아옵니다. 보통 선택지가 줄어들고 현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는 40대 즈음에요. 남자에 대한 분노는 자신에 대한 분노로 바뀌고 운이 좋다면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낭비된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본 성공 사례들은 모두 같은 패턴을 따릅니다. 여자가 자신이 문제일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솔직한 피드백을 구하고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고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
진짜 가치를 개발합니다. 갑자기 신비하게도 좋은 남자들이 나타납니다. 세상은 똑같지만 그녀가 달라졌기에 결과가 달라진 겁니다. 이 메시지에 대한 저항은 격렬할 것입니다. 이것을 읽는 어떤 여성들은 이미 왜 이것이 자신에게는 해당하지 않는지 논리를 만들고 있을 겁니다. 왜 그녀의 불운이 정말로 남자들이 위축되었기 때문인지, 왜 그녀의 기준이 너무 높지 않은지, 왜 변하는 것이 자신을 배신하는 것인지. 그 저항이 바로 감옥입니다. 남성의 선택에 대한 잔혹한 진실은 그것이 보통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남자들은 양질의 여성을 무작위로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 실패를 예측하는 특정 행동, 패턴, 특성을 피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노력하는 것은 영구히 닫힌 것처럼 보였던 문들을 엽니다. 신체적 제시는 여성들이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완벽해지라는 게 아니라 노력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좋은 몸매는 규율을 의미합니다. 스타일은 자기 인식을 의미합니다. 자기 관리는 자존감을 의미합니다. 이건 피상적인 걱정거리가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정신건강 요소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남자들은 점점 더 정서적 안정성을 평가합니다. 너무 많은 남자가 자신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 파트너에게 되었습니다. 불안, 우울, 성격 장애. 이것들은 관계에 들어가기 전에 관리되어야 합니다. 관계를 치료로 사용하는 것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당신의 사회적 서클의 질은 파트너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혼하고 씁쓸해하는 여성들에게 둘러싸여 있나요? 씁쓸함을 예상하는 남자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행복한 커플들에게 둘러싸여 있나요? 관계를 원하는 남자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당신의 사회적 서클은 당신의 가치관과 미래의 궤적을 보여줍니다. 끌어당기는 소통 방식 대 밀어내는 소통 방식, 명확함 대 조작적, 직설적 대 수동 공격적, 차분함 대 폭발적, 건설적 대 파괴적. 남자들은 소통으로 위장한 감정 전쟁에 지쳤습니다. 그들은 시장의 현실을 파괴하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여성에게 끌립니다. 일부 여성이 인정 거부하는 성시장의 현실. 젊음과 아름다움은 감소하는 여성의 자산입니다. 부와 지위는 증가하는 남성의 자산입니다. 이 현실과 싸운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노력하는 것은 바꾸지만 그러려면 이념이 아니라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떤 여성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무시하는 시간 요소. 남자는 70세까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성의 가임기는 제한적입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긴박감과 전략을 만듭니다. 이 생물학적 현실을 부정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단지 공주 모델 대 파트너 모델을 계획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뿐입니다. 파트너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동등하게 기여합니다. 공주는 상호성 없는 서비스를 기대합니다. 대부분의 현대 여성은 평등한 관계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공주처럼 행동합니다. 남자들은 이 모순을 인식하고 물러납니다. 하기보다 중요한 기술들, 가정을 꾸리고 예산을 관리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요리하고 갈등을 다루고 파트너를 지지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까? 이건 구시대적인 기대가 아니라 관계의 필수 조건입니다. 하지만 어떤 여성들은 박사 학위가 있으면서 물도 못 끓입니다. 여성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남자도 원할 거로 가정하는 투영의 문제. 직업적 성공, 독립성, 학위, 여행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좋지만 부차적입니다. 남자들은 주로 젊음, 아름다움, 여성성, 지지, 평화를 찾습니다. 남자가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것을 제공하면서 그들이 찾는 것은 결여되어 있다면 실패를 보장합니다. 친구들이 해야 하지만 하지 않는 개입. 내 기준은 비현실적이야. 내 행동이 남자들을 쫓아내고 있어. 내 태도는 조정이 필요해. 내 기대치는 내가 제공하는 것과 맞지 않아. 하지만 이런 진실들은 돕기보다는 망치고 있는 자매에 의해 침묵당합니다. 사라지고 있는 세대의 지혜. 할머니들은 남자를 끌어당기고 유지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남성 심리를 이해했고, 실제 기술을 개발했고, 유형의 가치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식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손녀들에 의해 구식으로 치부됩니다. 효과가 있는 간단한 공식. 선택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진짜 가치를 개발하십시오.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기대 외에 무언가를 기여하십시오. 상냥하게 대하고, 감사를 표하고, 빼는 것보다 더 많이 더하십시오. 이건 로켓 과학이 아니지만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에 기저에 깔린 두려움은 깊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여성들이 자신이 싱글인 이유가 자신 때문임을 인정한다면 그들은 또한 수년을 낭비했다는 것, 고통은 자초한 것이라는 것, 예로움은 예방 가능했다는 것, 미래는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은 어떤 일부 위협보다 더 두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인정은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변화는 다른 결과를 가능하게 합니다. 다른 결과는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공포를 주는 진실은 또한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오직 핑계나 회피 없이 직접적이고 정직하게 직면할 때만요. 이 진실을 마주하고 노력하는 여성들은 그들이 찾던 것을 발견합니다. 저항하는 이들은 홀로 남아 씁쓸해하며, 왜 다른 사람들은 사랑을 찾았는데 자신은 고독을 찾았는지 궁금해합니다. 차이는 운이 아니라 자기 인식과 그에 따른 행동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공격받았다고 느낄 여성들도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 불편함은 당신의 무의식이 진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감정에 머물고 검토하고 사용하십시오. 대안은 더 오랜 세월의 똑같은 외로움, 똑같은 좌절, 똑같은 의문일 뿐이니까요. 진정한 여성의 개선에 대한 남성의 반응은 즉각적입니다. 남자들은 특정 특성과 행동에 반응하도록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이 이것과 싸우는 대신 개발할 때 매력은 따라옵니다. 모든 남자로부터가 아니라 가질 가치가 있는 남자들로부터요. 비극은 대부분의 여성 고독이 얼마나 예방 가능한가 하는 점입니다. 몇 가지 조정, 약간의 내부 작업, 기본적인 개선. 이것들이 모든 것을 바꾸지만 이러한 변화를 막는 보호 이념은 지속적인 고립을 보장합니다. 여성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그것이 그들을 가둡니다. 저는 매일 그 피해를 봅니다. 거짓말을 샀던 40대, 50대 여성들, 수십 년 동안 남자를 비난했던, 책임을 거부했던 여성들. 이제 그들은 아이 없이, 유산 없이, 사랑 없이 세상에 분노하며 무엇보다 효과가 있는 것 대신 기분 좋은 것을 믿었던 자신에게 분노하며 홀로 늙어가는 것을 마주합니다. 더 젊은 세대는 이 운명을 피할 기회가 있습니다. 실수로부터 배우고 패턴을 인식하고 진실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만들거나 아니면 늘어나는 나이 든 여성 인구에 합류하여 좋은 남자들이 다 어디 갔는지 궁금해하면서 왜 좋은 남자들이 다른 곳으로 갔는지는 묻기를 거부하는 삶을 살거나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장의 조정은 잔혹하지만 필수적입니다. 모든 것을 요구하면서 거의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 여성들은 뒤처지고 있습니다. 가치를 제공하는 여성들은 선택받고 있습니다. 권리의식의 거품은 터지고 있습니다. 이념적 항의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다시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남자는 적이 아닙니다. 생물학은 억압이 아닙니다. 기준은 차별이 아니며 선호는 편견이 아닙니다. 일부 여성들이 이것을 빨리 받아들일수록 현실에 반하는 대신 현실 안에서 더 빨리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편안한 거짓말을 버리고 불편한 진실을 택해야 합니다. 일부 여성들이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궁극적인 진실. 당신이 싱글인 건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의 결정, 당신의 행동, 당신의 태도, 당신의 변화 거부 때문입니다. 불운도, 나쁜 남자도, 나쁜 타이밍도 아닙니다. 당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이 통제하는 것은 당신이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꾸면 결과가 바뀝니다. 힘은 언제나 당신에게 있었습니다. 단지 그 힘을 비난과 핑계,
그리고 당신을 갇혀있게 만드는 이념에 넘겨주기를 멈춰야 했을 뿐입니다. 어떤 여성들에게는 시계가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부인하며 보내는 매년은 영구적인 고독의 1년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남자 탓을 하는 모든 거절은 성장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모든 핑계는 당신이 자신을 위해 짓고 있는 감옥의 또 다른 창살입니다. 선택은 간단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변하든가 아니면 피하고 혼자 남든가. 공포를 주는 진실은 또한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잔인해 보이는 책임은 사실 친절한 것입니다. 결점을 보여주는 거울은 그것을 고칠 방법 또한 보여줍니다. 어떤 여성들은 이것을 읽고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읽고 핑계 외에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 사이의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불완전함을 인정할 용기, 책임을 질 용기, 변할 용기. 여성들이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진실은 판단이나 거절, 심지어 외로움도 아닙니다. 그건 그들이 자신의 결과를 바꿀 힘을 내내 가지고 있었음에도 성장보다는 편안함을, 현실보다는 이념을, 책임보다는 비난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진짜 공포입니다. 항상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망가진 채로 남기를 선택했다는 것 말입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가혹한 진실을 마주하고 인생을 바꾼 여성분들, 당신의 터닝 포인트는 무엇이었나요? 책임을 거부하는 여성에게서 돌아선 남성분들, 무엇이 당신을 떠나게 했나요? 아래에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비록 불편하더라도 일어나야 할 대화를 나눕시다. 편안한 거짓말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고, 오직 불편한 진실만이 우리를 여기서 꺼내줄 테니까요.